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제가 그리는 캠프 스토리를 그리면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조금 드릴 거를 드리고 좋은 팁이 있으면 좀 드리고 할 건데요. 일단 드로잉을 보완해야 되니까 연필을 좀 깎는데, 저는 연필을 좀 일부러 엄청 길게 깎거든요. 왜냐면 힘을 주면은 자연스럽게 부러질 수 있도록 그런 의미도 있지만, 길어도 좀 너무 길게 깎긴 하지만 저렇게 깎는 것도 있고 좀 짧은 것도 있고 한데, 이 연필이 8B 연필이에요. 여러분들은 4B는 써보셨죠? 근데 8B도 있거든요. 이렇게 기계로 깎으면은 좀 약간 이렇게 좀 별로 제가 느낌이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길게 깎아서 쓰거든요. 그것도 이제 연필을 쓰는 성격 나름이지만은, 아무튼 그다음에 이 HB 연필들은 솔직히 이 RC 종이나 수치화 전용지는 잘 안 써요. 왜냐면은 보통 이 산이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좀 울퉁불퉁할 때 그 높은 부분을 종이의 그 질감에서 그 산을 자꾸 제가 깎아 먹거든요. 그러니까 종이를 상하게 한다고 이제 HB 연필들이. 그래서 잘 안 쓰긴 하는데, 그래도 이 미끌미끌한, 아주 매끌매끌한 그 어떤 그런 데는 좀 저게 또 오히려 또 아주 좀 괜찮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는 편이고, 그 다음에 마무리는 이제 샤프 0.5나 0.7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RC 종이에는 제일 많이 쓸 수도 있어요. 이 HP보다는 오히려 이 샤프 연필을 많이 쓰고 있어요. 요새 샤프는 샤프 심이 좀 약간 뭐라 그럴까, 잘 부러지기 때문에 오히려 힘을 많이 안 주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쓰는 붓통하고 붓꽂이들이고요. 일단 어제 이 캠프 스토리 가방 위에 있었던 것 중에서 오늘은 주로 토치라는 거는 뭐냐면, 이제 뭐를 달군다거나 장작불을 피운다거나 할 때 불을 좀 세게 내게 해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 여성 구독자님들께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아무튼 불을 좀 내서 좀 세게 하는 거를 토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작불 피울 때 이렇게 흔히들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화염 방사기처럼 쫙 하고 불이 나가는 건데, 그게 이제 예전에 빈티지로 4, 50년대에서부터 나오던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캠퍼님께서 선물을 주셨는데, 오늘은 저거를 그려볼 거예요. 왜 이 부분만 제가 계속 오늘 영상을 만들 거냐면, 칠해 나가는 방법이 좀 다른 가방이라든가 그런 거보다는 좀 다르기 때문에, 특히 이제 금속으로 만든 재질이니까, 더군다나 이제 황동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황동으로 만든 그 부분을 어떻게 칠하면 좋을까, 이런 생각을 또 해보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 요새 이 미술학원을 다니신 분들은 금방 아시겠지만은, 그림을 안 그리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어떤 즐기시는 분들은 잘 모르실 수가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미대를 갈 때 이제 디자인과를 가잖아요. 산업 디자인과나 아니면은 무슨 보통 이제 산디과들을 지망할 때 이 수채화 대신 구성을 하는데, 그때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긴 써요. 근데 요즘 그림 그리는데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한국의 산디과 출신들만큼 그렇게 그림 잘 그리는 사람들 내가 별로 못 봤어요. 정말 잘 그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응용을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응용미술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잘 발전해 온 것 같아요, 사실은. 상상력과 그다음에
선을 쓰고 뭐 이러는 데 있어가지고 정말 아주 탁월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타일을 어떻게 칠해 나가는가 뭐 그런 것도 한번 보여드릴 겸 주로 이제 그 산업 디자인과에서 시험 보시는 분들은 사선 붓이라고 해가지고 이 평붓이 약간 사선으로 잘려 있는 붓이 있어요. 그 붓을 많이 쓰는데 좀 이따 저기 사진 찍어 가지고 그 이 오른쪽에다가 첨부를 해 드릴게요. 그런 사선 붓을 쓰는 경우가 대다수 있지만 그 저는 그냥 오늘 이 모필붓, 둥근 모필붓을 사용해 가지고 아, 이렇게도 칠해도 됩니다라는 걸 좀 보여 드릴게요. 보통 이제 금속 같은 거, 이 원기둥, 동파이프, 볼펜, 뭐 그런 거는 약간 길쭉하잖아요. 아니면은 막대기라든가 나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그 긴 선을 쓸 때는 그 터치를 좌우로 흔들 수가 없잖아요. 이게 세워서 한다거나 뉘어서 한다거나 이렇게 방법을 쓴단 말이에요. 아니면은 더 긴 직선적인 면, 이런 면들은 그 렌더링 하시는 분들은 그 화방에서 파는 자 보면은 그 홈이 파져 있어요. 그 홈에다가 그 일단 그 붓을 거꾸로 해서 하나 대고 그다음에 젓가락질 하듯이 또 다른 붓을 대 가지고 쭉 이렇게 붓에다가 물감을 묻혀서 그으면은 직선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법을 그 쓰시는 분도 있고 참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거는 지금 제가 직선자가 그 홈이 파져 있는 직선자가 그 화실에 있어가지고 못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건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어느 그 이게 이 유튜버 선생님 중에서 아주 대단하신 분인데 신 선생님이시라고 계시는데 그분이 그 설명하시는 것 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또. 그래서 아, 참 대단하시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분 제자님들이나 그분 구독자님들은 아마 그 방법을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짬밥수에서 오는 그 아주 대단하신 그 어떤 방법들 뭐 이런 걸 많이 알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제가 이제 그 샤프 연필로 그 미리 스케치 해놨던 그 어떤 드로잉을 조금 수정하고 있어요. 이 완벽하게 수정해서 칠한 거하고 그냥 막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지금은 시간을 여기다 많이 투자해서 이게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지만 나중에 완성되고 나면은요, 그게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리 이렇게 대생을 충실히 하고 이렇게 작업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물감 다루는 것보다는 연필 다루는 게 아마 우리 이 초보 선생님들께는 더 쉬울 거예요, 아마. 물감은 아무래도 물, 그 다음에 물감, 붓질, 뭐 그다음에 종이의 성질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변화가 많지만 이 연필선은 정성만 다하면은 언젠가 괜찮은 그게 나오거든요. 그 제가 그 연필선을 쓸 때는 세밀한 부분을 쓸 때는 그 이 손바닥에 맨 밑에 면 있잖아요. 그 우리 그 격투기 할 때 보면 그 뭐라 그러죠? 그 이렇게 벽돌 깰 때 그 부분으로 내리치잖아요.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를 저 바닥에다 대고 하거든요. 근데 수채화를 그리다 보면은 물감이 묻으니까 그건 또 안 되죠. 거기다 대고 하면은. 그래가지고 어떤 방법을 쓰냐면은 이제 길쭉한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이 대를 만들어 가지고 좀 공중에다 띄워놓고 살짝 그 한 5cm 정도 띄워놓고 이렇게 그리고 그러는 게 대부분이거든요. 그것도 제가 화실에서 찾아다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런 걸 일부러 만들거든. 그리고 저는 지금 이 사진 보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전부 다 그 물건을 보고 그리는 중이거든요. 이 사진을 찍어서 나중에 이제
이 참고를 한다거나 뭐 이렇게는 할 거지만은 사실은 보고 그리는 거를 제가 굉장히 즐겨가지고 이 좌측에 이렇게 쫙 놔두고 이렇게 그리거든요. 이 보고 그리는 게 사실은 제일 좋거든요. 근데 우리 야외 스케치 갔다 오면은 그 보고 그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제 구도라든가 이런 거를 뭐 살짝만 에스키스하고 대부분은 이제 사진을 찍어다가 이렇게 그림을 그리죠. 근데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이 본인 마음대로 하셔도 되니까 누가 뭐랄 사람 없어요. 제가 예전에 그 이 컨텐츠 자료 만들면서 말씀드렸잖아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그러든 지적을 하면은 그 사람은 수억만 명 중에 수억만 명 맞나? 예, 한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남의 비난이 무섭다든가 남의 눈이 무서워서 내가 그림 그리는데 방해가 된다? 그런 거 없거든요. 일단은 자기 혼자 충실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시연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그 시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남들 앞에 쫙 모아놓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저는 예전에 도쿄에서 한번 해본 적이 있지만 목탄 가지고 뭐 초청을 받아서 가서 해본 적이 있지만 그때는 사람을 크로키 하는 거였는데 진짜 사람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데서 하는 거지만 뭐 이 초보자님들이나 아니면 구독자님들께서 뭐 그림을 그리실 때 사실 그런 거 안 하시잖아요. 뭐 나중에 이제 혹시 전문 강사라든가 또 동영상 유튜버를 만드시는 유튜버가 되시면은 또 그런 거 하실 수도 있는 거지만 오늘 말 좀 잘해야 되는데 저 아침에 아직 몸이 안 풀려서 그래요. 오늘도 늦잠을 일부러 잤어요. 요새 밤에 잠이 안 와가지고 보통 3시, 4시, 3시까지 하다가 뭐 자고 그러거든요. 보통 이제 화실에는 오후에 나가니까 그 잠을 이제 늦잠을 요새 많이 자요. 근데 잠을 좀 충분히 자는 게 좋다고 해가지고 잠을 좀 많이 자는 편입니다. 한번 녹음이 잘 되나 한번 다시 보고 하겠습니다. 제가 쓰는 팔레트는 이렇게 밀폐된 그 뚜껑을 닫아가지고 밀폐되는 그런 팔레트를 요즘 쓰고 있는데요. 이 팔레트가 생각보다 좀 커요. 그래가지고 이 짜는 그 홈이 좀 커가지고 이 큰 붓이 이렇게 들어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그걸 쓰고 있는데 여러분도 그게 좁게 느껴지시는 분들은 이거로 한번 바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이게 상당히 넓거든요. 이게 아마 동양화용일 거예요. 그 화방에서 팔더라고요. 뭐 값은 그렇게 플라스틱이니까 비싸지는 않은데 저는 아무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뭐 그림 그리다 보면 이것도 써보고 저것도 써보고 하는 편이지만 값이 크게 비싸지 않은 것들이니까 이렇게 이제 써보고 있는 중이에요. 그 번트 시에나하고 이 존 브릴리앙 그린, 그 다음에 옐로우를 살짝 묻혀가지고 지금 물감을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저렇게 일부러 진하게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물을 살살 이렇게 붓에다 묻혀가지고 이렇게 쓰면은 좋거든요. 왜냐하면은 저게 그 물감 홈에 또 붓이 계속 왔다 갔다 하면은 이 물감들이 섞여가지고 오염이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좀 살짝 진하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저렇게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카메라 초점 때문에 렌즈들을 다 바꿨어요. 그래서 그 렌즈를 좀 다양하게 쓰려고 바꿨는데
저 오른쪽에 이렇게 날아가는 게 일부러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렌즈 때문에 저런 효과를 낼 수가 있어가지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흐리게 나오니까 보기 싫어가지고 신경 쓰이시는 그 선생님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부분적으로 이 채색을 할 거니까 이 방법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서 하긴 했는데 일단 시도는 해보는 거니까요. 뭐 또 불편하시면 말씀하세요. 다른 방법도 많으니까. 일단 아주 옐로우는 아니고 살짝 번트 시엔나를 섞은 거기 때문에 저게 마르고 나면은 생각보다 진하게 안 되거든요. 이게 저거 굉장히 흐려져요. 저렇게 발라도. 저렇게 전체적으로 한번 바른 다음에 지금은 이제 웨트온 드라이죠. 마른 상태에서 그린 건데 그 물은 안 묻혔어요. 일부러. 왜냐면 저 상태에서 올린 다음에 바로 현장에서 즉시 그라데이션을 물을 묻혀서 할 거기 때문에 굳이. 그리고 요즘 날씨가 건조해가지고 물 발라놓으면 금방금방 마르거든요. 또 뭐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신경 쓸 필요가 없어가지고 지금 저렇게 홈 부분에는 그 사이드에 살짝 좀 어둡게 이렇게 좀 한 다음에 그다음에 또 옐로우를 묻혀가지고 이렇게 칠하면은 그쪽 부분만 나중에 이 그라데이션 해 보면은 살짝 선이 좀 살아 있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크게 어려운 거는 없고 저렇게 해서 이제 금속 부분이 될 만한 곳은 다 칠하고 있어요. 저렇게 이제 살짝 브랜딩을 해주면은 그 부분만 좀 진해지잖아요. 이제 그런 방법도 좀 한번 써보시고 의외로 저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화가들이. 근데 나중에 칠한 게 아니고 일부러 저렇게 좀 진하게 해놓은 다음에 이제 좀 흐린 부분으로 브랜딩을 해주는 거예요. 물을 묻혀가지고 저 부분을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 저런 난색 계열의 옐로우를 이렇게 칠해 놓으면은 이제 저게 이제 마르면은 물론 이제 색이 엷게 보이긴 하지만 저게 약간 삐뚤삐뚤하게 그어져도 나중에 이제 뭐 한색으로 조금 정리할 때 뭐 역광 들어올 때는 역광 들어오는 대로 뭐 이렇게 쭉 정리할 거기 때문에 처음에 뭐 너무 신중을 기해가지고 막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렇게 이제 젖은 상태에서는 저렇게 이제 번트 시엔나를 직접 이렇게 찍었을 때 자연스럽게 옆에 있는 그 색하고 이렇게 섞이기 때문에 저렇게 해서 이제 그라데이션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색을 쓸 때는 저런 식으로 하면은 일단 이렇게 이제 10개 칠해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직선으로 어떤 금속의 맛을 줄 건데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나중에 완전히 마르고 또 주변하고 조화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빈티지한 맛을 낸다거나 또 세밀한 부분을 할 때는 나중에 이제 정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밑바닥 작업을 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는 거거든요. 저렇게 하면서도 적당히 이제 사물에 보이는 하이라이트 부분, 밝은 부분들은 조금씩 남겨주면서 하거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이게 물감이 잘 닦인다고 해도 나중에 물칠을 해서 닦아내 보면은 약간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원래 바닥색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물론 제가 만든 이 거친 붓 잘라서 쓰는 그 붓으로 벗겨내도 되는데 그렇게 벗겨내면은 일단 종이는 상하는 거니까 또 나중에 거기다가 화이트를 찍어서 올린다거나 했을 때 약간의 이질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부터 밝은 부분들은 하이라이트를 조금 남겨주면서 또 오늘 사투리가 많이 나오네요.
말씀드렸다시피 저 경기도 사투리 있습니다. 파주 사투리. 막 좀 약간 더듬죠. 더듬고 또 어떤 때는 빨랐다가 어떤 때는 느렸다가 그래요. 아마 고향이 경기도이신 분들은 제 말투가 조금 익숙하실 거예요. 뭐 어릴 때부터 그건 할 수 없죠. 뭐 가족들하고 살다 보면은 사투리야 저절로. 뭐 그래도 전라도나 경상도 사투리에 비하면은 서울말 2죠. 여러분들 그 서울 사투리 뭔지 모르죠? 서울 사투리는 너하고 나하고는 경기도고 너랑 나랑 이거는 서울이에요. 부산은 니캉 네캉이라고 그러던가. 뭐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지방마다 그 사투리가 다 다르죠. 저렇게 이제 그 옐로우 특히 이제 금속 질감, 브론즈, 황동 느낌을 내줘야 되기 때문에 저렇게 밑색을 좀 칠해준 거예요. 나중에는 저게 어두컴컴해지거든요. 또 더군다나 이 황동 제품들은 오래되면은 그 약간 좀 변색이 되잖아요. 검은색이 살짝 묻어가면서. 그리고 또 이거는 더군다나 토치이기 때문에 더 지저분하게 이게 어떤 그 녹이 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표현해 주기 위해 가지고 지금 저렇게 좀 부분적으로 좀 남겨주면서 그렇게 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붓 쓰는 법을 잘 보면은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는 않거든요. 그 아까 제가 디자인 하시는 그 분들의 그 직선 붓을, 사선 붓을 보여드렸잖아요. 그 사선 붓으로 해도 되는데 사선 붓으로 하면은 또 너무 딱딱한 그 느낌이 나서 저는 그냥 일부러 그 사선본을 붓을 쓸 때도 있어요. 왜냐면 직선적인 게 너무 많은 그림이라든가 그럴 경우에는 이제 사선붓을 쓰는데 지금 현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이게 나중에 굉장히 어두워질 거거든요. 완성되면은. 그래도 이게 스며들고 나면은 약간 그 채도가 좀 떨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나중에 그 빈티지한 맛을 낼 때는 크게 상관이 없기 때문에 뭐 하다못해 금반지라든가 금을 그릴 때도 사실은 비슷해요. 그 금색을 만들 때 금본을 찍지 않는 이상 좀 약간 그 옐로우로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그 지금은 오히려 제가 옐로우에다가 살짝 그린색을 살짝 넣은 거예요. 옐로우만 한 것보다는 그게 좀 약간 좀 가라앉아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해서 이제 계속 묘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이 몇 시냐? 벌써 9시 반이네요. 오늘도 뭐 1시나 돼야 올릴 것 같아요. 일단 좀 편집을 좀 천천히 하고 또 업로드 하는 시간이 거의 1시간 걸리거든요. 그 할 수 없어요. 이 미술 쪽은 이 화질이 좋아야 되기 때문에 이따가 편집할 때 또 4K로 할 거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는 편입니다. 오늘은 요 황동 그 토치 그리는 것까지 보여드릴 거기 때문에 뭐 앞으로 한 5분에서 10분 정도면 끝나니까 요거를 이제 초보자 분들이나 요 황동이나 금속 재질을 칠하는 거를 보시고 싶으신 분은 이 배속을 좀 이렇게 좀 빨리 하지는 않을게요. 오늘은 짧은 영상이니까 사실 짧은 영상은 아니죠. 자꾸 이제 주변에서 그 좀 10분 안으로 좀 할 수 없냐고 이제 자꾸 그러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그 제가 그 익숙치가 않아가지고 그리고 또 숏도 1분 영상도 만들어 달라고 그러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것도 좀 배워서 할게요. 그것도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게 그 1분 안에 딱 그 집어넣을 수 있는 그 분량을 또 만들려면은 그게 또 시간을 투자해 가지고 신경을 써서 편집을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나중에 시간이 많이 남을 때 한번 해볼게요. 예전에 하다가 제가 말았어요. 너무 시간을 많이 뺏기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저런 식으로 천천히 이제 칠해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좀 진한 부분들은 이제 음보 계열로 저렇게 이제 잡아주고 있는데, 저조차도 이제 나중에 완성이 될 때쯤 되면은 저기 약간 푸른색을 살짝씩 넣을 거거든요. 이 뭐든지 나중에 정리를 하실 때는 한색, 그러니까 차가운 색으로 정리하는 게 맞거든요. 왜냐면 차가운 색은 시각적으로 뒤로 쫙 물러가는 색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무리 난색 계열, 뭐 이 금색으로 된 아니면 황동으로 된 그런 그 어떤 사물이라도 그 속에 비치는 또 빛이 있고 주변에 있는 뭐 나중에 저 뒤에 있는 배낭을 뭐 카키 내지는 그 올리브 그린 이런 거로 이제 그릴 생각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그 어떤 이런 금속 재질에 약간 좀 스며들게 비치게 이렇게 할 예정이거든요. 그런 것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려가면서 지금 말씀드릴 거예요. 지금 이 제가 칠해 놓은 거 중에서 이제 물칠 때문에 약간 좀 번지면서 약간 좀 거의 지저분하게 되는 부분들도 살짝 있잖아요. 근데 저거 신경 쓰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나중에 이게 빈티지 맛을 내주기 위해서는 더 이 거칠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확대해서 보는 거기 때문에 저게 너무 선명하게 이렇게 보이는 거고, 실제적으로 이게 그 75cm 종이기 때문에 이 주먹만한 것보다 더 작게 보일지도 몰라요. 나중에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큰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지금 이제 붓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이제 살짝 그라데이션은 해주면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선을 쓰고 바로 이 물감을 붓에서 없앤 다음에 물칠을 이렇게 살짝 해가지고 그 물기를 살짝 없애주면은 그게 이제 그라데이션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 시간만 많으면 붓을 두 자루를 가지고 하나는 물감을 묻은 붓, 하나는 물감이 묻지 않은 붓에다 물을 적신다거나 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그거 두 자루 가지고 하기가 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한 자루로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뭐 좋으실 대로 자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죠. 이 물을 충분히 발라가지고 사진처럼 그라데이션을 진짜 막 그 스무스하게 옆면과 옆면 경계가 거의 부드럽게 넘기면서 갈 수 있는 그런 그라데이션을 해도 되는데, 사실 저는 그렇게 딱 부러지게 사진처럼 그리는 거를 별로 선호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그런 거 좋아하시는 선생님들 계시면은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렇게 번지는 게 없이 이렇게 막 하는 것도 뭐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하실 때 영국 전용 종이 그거를 이름이 뭐더라고 또 까먹었는데, 그 종이를 쓰시면 더 번지니까 차라리 파브리아노 이탈리아 거를 쓰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약간 좀 번지는 속도가, 지금 이 아르시 종이는 이 좀 거친 종이라, 이 황목이라 이 거칠기 때문에 이렇게 좀 번지는 게 좀 심하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이렇게 번지고 이렇게 어떤 물맛이 들어가는, 이거는 그림으로 그린 거구나 라는 그런 느낌이 들게끔 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히려 애써서 그냥 엄청 극사실이나 이렇게 사진처럼 그리려고 너무 애쓰지 않거든요. 오히려 그냥 이렇게 좀 번지는 건 번지는 대로 두는 게 풋풋하면서 저는 그 물맛이 좋다고 생각하는 편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취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선생님들께서 좋으신 쪽으로 생각을 하셔가지고 뭐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거죠. 말하자면 뭐
세인들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일단은 자기 좋을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 나중에 이제 뭐 전시를 한다거나 그럴 때 또 골라서 하면 되니까 굳이 뭐 기술자도 아닌데 그냥 똑같이 해가지고 뭐 그런 거 크게 뭐 재미없어요 그런 거. 그 어젠가 그제 제가 유튜브 보면서 그 지방에 계시는 할머니 분이신데 89세, 90세가 돼가시는 그 할머니께서 참 그림 잘 그리셨더라고요. 하나도 배운 적이 없는 분이세요. 근데 이제 그림책 같은 거 보면은 아 이렇게 그렸네 저렇게 그렸네 뭐 이런 걸 보시면서 자기도 처음에 이제 따라 하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민화도 보고 따라하고 요즘은 또 컴퓨터가 있으시니까 핸드폰 보고도 그 눈은 좋으시더라고. 안경도 안 쓰시고. 아 역시 이 TV를 좀 덜 봐야 돼요. 그분 그리신 거 보니까 잘 그리셨더라고.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야 법이라는 거 크게 소용없다. 이 자기 식대로 잘 그리면은 저게 행복한 거다 이런 거를 아주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그분의 그 시청 기록을 찾아봐서 성함은 여기다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잠깐 끊고 그 시청 기록 찾아보니까 그 옥천에 사시는 지금은 이제 92세가 되신 이자 학자 무자 이학무 할머님이시네요. 아 참 이제 눈이 많이 어두우셨네 예전에 비해서. 뭐 그래도 안경 안 쓰고 하시더라고. 뭐 이렇게 보면은 이 행복한 그림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 생각에 진짜 행복하지 않으면은 그게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방법이라는 거는 너무나 다양한 거지만 그래도 이 할머니 분께서 틀림없이 이 독학을 하실 때 뭔가를 보시긴 보셨을 거야. 그림책을 보시든 뭐를 보시든 보면서 이제 스스로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아,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신단 말이야. 근데 그런 것보다도 오랜 세월 계속 그려왔다는 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많이 그리셨을 거야. 혼자 계신 시간에 그 시간을 보내시면서 그 시간을 갖다가 오늘 내로 끝내야지. 그다음에 뭐 몇 시간 내로 끝내야지 이런 생각 안 하셨단 말이야. 이제 그런 게 바로 이 무의식 중에 무아지경에 빠진 그런 그 어떤 행복함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스스로 그 세계에 빠져보지 않으면은 그 잘 몰라요. 어떤 때는 진짜 시공을 잊거든. 뭐 그런 상태가 다른 사람을 의식하겠어요? 안 하지. 오늘도 제가 이제 뭐 30분 가량 뭐 같이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하고 이 금속 그 제품을 이 초안을 어떻게 잡아가나를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 얘기 저 얘기 나눠봤는데 어떻게 유익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요즘은 우리 구독자 선생님들께서 살짝 몇 분은 이 제가 올리는 영상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매일 이렇게 올릴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가을 되면 또 바빠지잖아요. 그래도 뭐 하루에 하나씩 올리던 옛날 버릇이 있어가지고요. 저 예전에 싹공일기 그릴 때 하루에 한 점씩 올렸거든요. 그 옛날에도. 그때는 그림 한 점 올리려면요. 담배 2대 정도는 펴야 올라가거든요. 그때 뭐 386, 486 세대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막 천리안 통해가지고 전화로 이렇게 뭐 프로토콜인가 뭐 해가지고 이렇게 올리는 그게 시간이 엄청 걸렸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더 완성해가지고 제가 영상 잘 찍어가지고 내일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